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차우영 이사님께서 몸이 좀 심하게 아프셔서 오늘은 제가 또 엔캠 영상을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엔캠 최근에 저도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정지되고 돈 다시 넣고 이랬던 좀 노이즈 아닌 노이즈가 있었던 그런 또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해질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근데 실제로 좀 수혜받는 종목은 좀 정해져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얘기, 무조건적으로 나쁜 얘기보다는 좀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근 시장의 트렌드,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AI죠. AI 데이터 센터. 그죠?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ESS 시장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전해액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중국 중심이었던 이제 전해액 고객사가 북미, 유럽, 인도 등으로 다변화가 되면서 글로벌 업체들이 ESS용 전해액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흐름은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70%까지 높아진 상황. 며칠 전에 뉴스도 나왔었죠. 내년에는 ESS 전해액 공급 목표를 연간 6만 톤 수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성장 전략이 명확하게 잡혀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좀 깨림칙하게 느껴야 되는 건 우리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70%다라는 게 좀 그렇죠. 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ESS의 중요성은 왜 중요한지 굳이 구태여 제가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ESS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특히 LFP 기반 ESS 전해액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제 고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LFP는 안정성, 수명, 단가 경쟁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글로벌 ESS 표준 소재로 자리 잡고 있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만 보더라도 19기가와트 정도였던 누적 설치량이 한 10년 뒤에는 250기가와트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이 엄청난 성장 과정에서 LFP 배터리 채택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보는데,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NCA 쪽에 대한 양극재로 들어가는 ESS, 여기 시장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LFP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잡고 흔드는 게 많기 때문에 약간 좀 프리미엄화 하는 것도 전 우리나라 기업들이 취해야 되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죠. 탈중국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때문에 IRA 같은 정책 수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북미 고객사들은 사실 중국산 비중을 낮춰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외 지역까지 생산 거점을 구축한 업체들이 공급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글로벌 고객사들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ESS 전해액 매출 확대 속도는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업황 둔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적 미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게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게 바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알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ESS 전에 캐파가 늘어나는 것, IRA 수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화돼 6만 톤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업황 저점을 돌파하고 신규 성장축을 확보하고 중국향 비중을 줄여나간다라는 게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릴레이팅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ESS 물량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내년부터기도 하고요. 캐파 가동률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면 마진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북미, 유럽에서는 소재 협상력, 기술 장벽을 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확실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중심의 성장 리스크를 줄이고 구조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ESS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전략이 가시화돼야 되고 거기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시성을 띠게 된다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의존 너무 높아. 그리고 너네 퍼스트 무버 아니야.
이래 버리면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에코프로 BM 영상을 뭐 매일매일 찍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제로라고 해요. 이게 0입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0 위에서 양수로서 얼만큼 더 성장하고 얼만큼 더 많이 파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그런데 2차전지 기업들은 뭐예요? 상당수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좋았던 것에서 정상화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받고 있어요. 물론 막 영업이익 쭉쭉 나오는 대형 회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를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 가시성을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좋다. ESS에 당연히 좋죠. ESS에 당연히 좋습니다만 표면적인 거고. 그죠? 그 내막에 실질적인 수혜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명분과 근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사님이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랑 혹여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뭐 여러분들과 저와의 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런 시각도 있구나 라는 거 한 번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또 쉽지 않았고 그치만 이게 또 구조적인 시장의 하락을 이끌 만한 그런 노이즈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우리가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뭘 봐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왜 이렇게 됐고 이게 정말 큰 문제인지 이걸 내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텔레그램에 남겨놨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장도 저렴해졌고요. 그리고 뭡니까? 허붕제TV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희 또 VIP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같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보시면요. 여기 불프 할인가 문이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VIP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